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층 치사시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게 개별 호실별로 치사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용 치사시설. 근데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바닥은 지금 온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해 보입니다. 답답해. 그냥 들어와도 답답합니다. 너무 작게 좁아놔서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지금 제 위치한 주변으로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소음이 다소 섞일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머리 내린 사진이 궁금하다. 과연 머리를 내려도 얼굴이 큰 것이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내려서 커뮤니티에다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 머리가 작아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냐면 어우 대장님 10년은 젊어 보여요. 엄청 어려 보입니다. 누가 보면 30대 후반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이게 악플이에요? 칭찬이에요? 제가 30대 후반인데 10년이 젊어 보인대. 그럼 댓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50대로 봤구나. 나를 50대로 봤는데 10년 젊어 보인다. 왠지 기분이 좀 나빠서 댓글을 삭제하려다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요 1인 1잡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브잡이 필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비자 체감 물가지수는 매년 5%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자꾸 축소되고 있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생필품,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주거를 통해 우리의 월급은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죠. 당연히 서브잡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일하는 시간이 보다 자유롭고 오토 시스템이 가능한 다가구, 서울에 있는 다가구 건물 투자가 가장 우리 서브잡으로 베스트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이 투잡에, 이 서브잡에 가장 특화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이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혹은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감정가 대비요 무려 50%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로 서울의 관악구의 원룸의 다가구 건물의 소유자가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제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모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지지는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며 물건 종묘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84평, 건물 210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6억에 시작, 현재 4회차나 유찰된 8억 4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이 정도 금액이면요 주변 시세 대비 50%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이기에 낙찰 즉시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의 토지 용도 지역은요 개발하기 적합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그로 인해 감정가만 무려 13억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오늘 경매 최저가 8억 4천만 원대는 토지의 감정가도 못 미치는 금액대입니다. 자, 건물의 현황은요 지층 포함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별 약 40평대로 원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건물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4년도 09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임차인 현황으로는 33명의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후순위 전입자로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조사서상 현 건물에 전입한 모든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없이 월세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즉 명도 국정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이죠. 자, 입지 현황은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벤처타운역 및 관악 IC의 구성과 다수의 버스 정류장의 위치로 교통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해당 지역은요 신림동 다가구 고시원 원룸 건물들이 혼재된 지역이며 꾸준한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보시면 원룸 건물, 저기 보시면 학봉서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청학고시원, 그리고 뒤로도 보시면 저기 뭐 원룸 건물 있다, 뭐 하우스 있다, 뭐 이렇게 원룸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빼곡히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임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원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이나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혼재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월급 외에 임대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꿈꾸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원룸 건물입니다. 감정가가 16억인데요. 무려 4회차나 유찰됐습니다. 8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러면 이런 금액대의 이 건물을 가지려면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합장이나 하락장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특이 케이스의 경매 물건, 오늘 저와 그 건물주의 꿈을 같이 이뤄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면 다 원룸 건물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원룸 건물, 다가구 건물, 고시원 건물들이 빼곡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요, 요 블록입니다. 이 해당 블록에서 바로 보이는 저기 보여드릴게요. 해당 원룸 건물입니다. 웅장하죠? 웅장합니다. 자, 여기 주출입로고요.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주출입로고, 이렇게 측면적으로 보면 창문이 상당히 많죠. 한번 이미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4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현 경매 입찰 시 필수적인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적별돌 치장 쌓기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외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며 층별 원룸 형태의 임대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무려 84평이나 되기에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또 이걸 보시고 뭐야,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어디다 써? 난 또 신축인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당연히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런 9억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매력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9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감정가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값만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이 가능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창면 외벽에 전부 다 실외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세대별로 냉난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요, 고시시설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방 개수가 말도 안 됩니다. 많아봤자 뭐 20-30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혀 아닙니다. 방 개수 70개입니다. 말도 안 되죠. 방 개수가 70개나 된 고시 건물,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만 원씩 그냥 최소 임대료만 가정한다고 해도 월세 수입은 2천만 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숫자, 억대 연봉의 숫자, 오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시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은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셔터 보이시죠? 이 셔터 안으로 주차는 뭐 한두 대, 두세 대는 될 수 있다고 되는데, 이 경매정보지 이미지를 보면요, 이 셔터 안쪽에 입주민분들이 뭐 이게 행거 같은 거 설치해서 옷을 널어놨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자 전원 모든 분들이 경매정보지상 봤을 때 좀 불 켜져 있네요. 한 군데 호실은 임대차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거주하고 계시는 이 임차인분들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화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에도 주차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도 주차 금지라고 표지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한번 볼까요?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호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서브 공간에 이렇게 실외기가 밖에 나와 있고, 실외기마다 반개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청소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소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면 무슨 옷장 같은 거, 창고네요, 창고.
창고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제시외인데요. 이런 것들도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 또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도 셔터 또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는 차단된 상태고, 안에 보시면 저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고시원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세요. 신발장 많죠? 신발 엄청 많습니다. 신발을 근데 여기서부터 벗고 들어가나 봐요. 아, 여기서부터 벗고 들어가나 보네. 자, 여기 고시원 보면 써 있네요. 월 17만 원에 되는 호실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월 23만 원의 임대료가 가능한 호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큰 면적이겠죠. 좀 이따 여기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보니까 취사시설이 가능한, 공동 취사시설이 가능한 곳도 있고, 김치랑 밥이 제공되네요. 오, 좋아. 김치랑 밥이 제공되고, 냉난방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온수는 계속 나오고, 샤워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한 방 이렇게 써 있네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말하는 협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자는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잠을 자는 방이죠. 잠을 자는 방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신발이 가득 차 있으시고요. 이쪽도 보세요. 여기 이제 분리수거함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는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각종 옷가지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화장실 세탁기 있고요. 위에 차양 막아져 있죠. 이것도 아마 제시로 나갔을 텐데 막아져 있고, 냄새가 좋지 않아. 냄새가. 화장실을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좀 좋지 않다. 자, 이렇게 우산도 많고, 우산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비가 올 때 우산 걱정은 없다. 근데 신발이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데, 이게 아우 안 신고 이렇게 해서 막 거미줄도 끼고. 자, 앞에 이렇게 거울도 있어서 쭉 나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도 좀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신발을 좀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보도록 하시죠. 신발을 벗고 미세요. 자,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써있죠? 고시원비는 보증금이 없는 관계로 반드시 선불입니다. 그죠? 고시원 여기 보증금 없어요. 그래서 뭐 보증금 못 받아서 막 고통받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편함, 공용 우편만 써 있고요. 타인의 우편을 가져가면 형사처벌된다. 자, 인터넷 사용 준지사항,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이나 겨울만 존재한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냉난방비를 받기로 했다 라고 써 있네요. 마스크 화장실 여기 있고요. 자, 이쪽에는 여기가 1층 호실이 있네.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밑에는요, 지하는요, 공용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취사시설하고 휴게실 공간들도 밑에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이쪽에 오시면, 이거 신발 신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이 엄청 더러워질 것 같아. 근데 그냥 안 신을게요. 오늘 양말 버려버리죠 뭐. 양말 오늘 영상 끝나고 과감하게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말을 희생할 수 있게. 냉장고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취사시설. 고시원은 특성상 이렇게 취사시설이 개별로 있어야 합니다. 개별로 있어야 돼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계세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취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층 취사시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게 개별 호실별로 취사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용 취사시설. 근데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고시원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에
임대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가 다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봤던 지하는 한 25평 정도 되는 게 공용 시설실로 썼고 1층은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이 40평. 자, 1층은 약 40평이고요. 이 중에 1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빠져 있고요. 나머지 30평 정도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호부터 110호까지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면 106호, 107호, 101호, 108호, 102호, 109호 쭉 설치되어 있죠. 쭉쭉쭉쭉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호실도 있어. 그래서 조금 거주하시는데 불편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2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자, 여기 밑에 보면 바닥은 지금 온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해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고 담배 피지 마라 써있네요. 담배 피지 마라. 답답해. 그냥 들어와도 답답합니다. 너무 작게 죽어놔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2층도 40평. 여기 2층에는요 호실 개수가 무려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엄청나죠? 5평 안 되게 잘라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세요. 쭉 보여드릴게요. 자, 다다다다닥 붙어있죠. 호실 개수가 저 끝까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뭐 천장에 막 누수가 있거나 막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누수가 있으니까 일부 벽지로 조금 더 이중 도배를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지사항 있고요. 피난 안내도 있습니다. 방개수 보이시죠? 방개수가 위에 9개, 밑에 11개, 총 20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호실 개수가 정말 많죠. 총 20개. 근데 따다다닥 붙어 있어서 나오실 때 한 분 한 분씩 나와야 돼. 자, 2층부터 4층까지는 이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층별로 20개 호실이 있고요. 원룸 형태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최종적인 요약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 고시원이죠. 해당 지금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잖아요. 혹시 소유자분 되세요? 관리자입니다. 소유자분은 따로 계시고요. 예,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재 임차인들이 구성 중에 있나요? 나가셨나요? 아니면? 어디 있죠? 나를 얘기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낙찰받고 해도 같이 이제 도와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구분 좀 있으면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 다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호실이 한 70개 정도 되죠? 예, 여기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독서실로 돼 있어서 이게 원래 고시원으로 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수요는 좀 많이 오세요? 전화문이나 뭐 이렇게 임대문이나? 예, 내부에는 이제 1층에서 그 지하에서 식사들 하시고 안에는 막 치사시설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왜 23만 원짜리 방도 있고 17만 원짜리 방도 있던데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입시하고 막대고 보증금이 없죠, 여기는 다. 예, 예, 뭐 내부에 뭐 비가 새거나 뭐 그런 건 많이 없어요. 예, 거주자들 야외 지하에 살짝 누수가. 옥상에는 7평에 2개 호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옥상에도 있죠, 호실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내려왔습니다. 보고 내려왔는데 들어갔는데 사실상 현재 가치로 이게 사용 수익화가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내부 시설이 조금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리 및 보수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및 가치 상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요, 땅값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땅값만 보고 접근해도요, 물건 여부는 괜찮고요. 리모델링을 통해 추후의 가치 상승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원룸 수요가 가장 높은 1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땅만 무려 84평을 깔고 앉아 있고요. 두 필지를 합해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도 210평대로 스펙 사항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방개수 또한 70개나 됩니다. 아주 못 잡아도 한 20만 원씩 월세를 잡는다고 하면 월세가 수익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70개 20만 원, 7, 24, 1,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겠죠. 우리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의 매달 임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달콤하죠. 그런 꿈을 깨기 싫을 정도로 아주 달콤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또 약 2가지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노후 연도도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및 개보수 비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방개수를 좀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개수를 감소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생각하셔야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우리 오늘 물건은요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고시원이 아닌 근생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용도를 현황상 상태와 다르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2008년도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이때는 고시원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 독서실로 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죠. 자, 이 부분은 건축사 및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즉 용도 변경을 위한 소방법규 준수, 복도폭을 확보하여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확인하셔야 하죠. 아니면 이행강제금 범위와 임대 수익성을 대조하여 상계 처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요 땅만 면적만 84평, 그리고 건물은 210평, 원룸 건물의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구성만 한다고 해도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세팅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죠.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후된 부분들의 건물의 가치를 충분히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점으로 생각해 보셔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땅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땅값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제가 예상했을 때 그냥 낙찰받고요 다 부셔버리세요. 다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빈 나대지로 매각을 하셔도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벨로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뭡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도입니다. 이 호실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요? 명도 걱정 때문에 일반 매매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주택 규제 때문에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부시면서 주택이 아닌 나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명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당 가격으로 매각을 해도 수익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출구 전략으로 우리가 직접 신축하시면 됩니다. 상가, 주택, 투룸 이상의 다가구 건물들을 매력적으로 지어 올려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다 맞춰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예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냥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신 수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리모델링, 개축을 진행하셔서요 현재 시세에 맞게끔 안정적인 임대료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 3가지 출구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매력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그냥 사서 이 상태로 운영하겠다,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떨어지니까요 임대료도 시장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장률도 낮아질 수 있어요. 현 상태에서 추가 유찰은 조금 기대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출구 전략 있죠. 그냥 현 상태 운영하는 거 말고 3가지 출구 전략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셔서요 투자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해왔던 방식 아니면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똑같은 결과물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어야 하며 더욱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대비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죠. 처음 시작은 누구나 초보입니다. 근데 그걸 묵묵히 이겨내고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경매라는 도전을 바로 시작하시면서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끔 전진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전 투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저와 같이 함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